조선시대의 깊고 외진 산골 마을. 이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낮에도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사람들이 길을 잃기 쉬운 외로운 곳이었다. 해가 지면 마을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아예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몇 해 전부터 밤마다 이상한 불빛과 낯선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소문은 곧 미신처럼 자리 잡아 사람들은 어둠이 깔리면 촛불을 켜놓고 한밤중까지 잠들지 못한 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릴까봐 긴장하며 지내곤 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해가 산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고 마을 곳곳에 하나둘씩 촛불이 켜지면서 어둠 속에서 저녁의 적막함이 가라앉았다. 마을 중앙에 있는 주막에는 어둠이 내리기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막 주인은 벽을 기대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요즘 들어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자주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낮에는 들어오지 않고 밤에만 이상하게 방문하는 외지인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곤 했다. 주막 주인은 주모에게 물었다. 그 기생이라는 여인이 정말로 다시 나타날까? 주모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다들 소문에 불과하다고 말은 하지만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선 다들 그 기생이 마을을 망친다고 생각하지 않소. 그게 전설 속 인물이든 지금 나타난 인물이든 말이오. 마을을 어지럽힌 건 사실이니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이야기의 배경을 알고 있었다. 수십 년 전 이 마을 근처의 큰 도시에서 유명했던 기생이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움과 미모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소문에 따르면 그 기생은 죄를 짓고 도망쳐 숨어들었으며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기생의 혼이 여전히 이곳 산을 떠돌며 원한을 품고 마을을 저주하고 있다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이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도 모두 이 소문 때문이었다. 주막 안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모두가 조용히 술잔을 들고 있을 때였다. 문이 끼익하고 열리면서 바깥에서 찬바람이 한 번에 밀려 들어왔다. 문 앞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름답고 고운 비단옷을 입고 머리는 흐트러짐 없이 곱게 빗은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희미한 달빛에 가려져 그늘이 져 있었지만 눈은 묘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 여인은 마치 옛 전설 속에서 걸어나온 듯한 기생의 모습 그대로였다.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출현에 숨을 멈췄다. 긴장감이 감돌며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가만히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그들을 무시하는 듯 천천히 주막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부드럽고도 조용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운 비단 치마가 바닥을 살짝 스치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사람들은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녀의 발끝에서 음산한 기운이 퍼져나오는 것처럼 주막 안은 차가운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주막 한가운데에 앉아 조용히 술 한 잔을 주문했다. 주막 주인이 떨리는 손으로 술을 가져다 주자 그녀는 그 술잔을 들고 천천히 입술에 가져갔다. 술잔을 들어 올리는 그녀의 손은 가늘고 하얗게 빛나 마치 피가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것처럼 창백했다. 술잔을 입에 대며 그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주막 안을 가로지르듯 말을 던졌다. 이곳의 술은 참 오랜만이로군요. 예전과 다름없이 쓰고 또 맑군요. 그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얼어붙은 채 숨을 죽였다. 마치 그녀의 말에 무언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그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주막 주인은 여인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오래전 전설 속 기생이 바로 이곳에서 마지막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기억해냈다. 그 여인이 흘린 한 줄기 눈물이 술잔에 섞였고 그 이후로 주막의 술맛이 변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내 서로 수군거리며 그녀의 정체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누구도 감히 큰 소리로 묻지 못하고 주막 안에는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이때 여인은 마치 모두의 의심을 안다는 듯 천천히 시선을 주막 안을 가로지르며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다. 마치 그녀의 눈빛이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여인은 이윽고 술을 한 모금 더 들이킨 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하고도 우아했지만 마치 주막 안의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것처럼 강렬했다. 그녀는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더니 주막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서늘하고도 기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밤이 길어지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문을 나선 후 주막 안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이 그녀가 사라진 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사이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여자가 그 전설 속 기생이라면? 그 말에 사람들은 오싹해졌다. 마을을 떠도는 전설 속 기생이 정말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그저 헛된 상상일 뿐일까? 하지만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남은 싸늘한 공기와 기이한 불안감은 누구 하나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날 밤 주막에 있던 사람들은 밤새 잠들지 못했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기생의 얼굴이 떠오르며 두려움에 떨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주막에서 들었던 기생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밤이 길어지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후로 마을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기생이 마을 주막에 나타난 이후 마을 전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주막에서 그녀를 목격했던 이들은 그날 이후 깊은 밤이면 기생의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시달렸다. 마치 그녀가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주막에서 있었던 일과 그 여인의 이상한 행동을 두고 속삭였지만 아무도 감히 그 여인에 대해 깊이 묻거나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며칠 후 마을의 젊은 남자인 성훈이 주막에 나타났다. 그는 마을에서도 잘생기고 용감하기로 소문난 청년이었다. 성훈은 자신이 마주한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었고 마을에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주막에서 기생을 만났던 경험을 말하며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성훈은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다. 기생이 무슨 귀신이기나 하다는 거요? 겨우 그런 소문 하나에 휘둘리다니 다들 겁쟁이로군.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마을 사람들을 비웃었다. 사람들은 성훈의 태도에 오히려 더 걱정이 되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 기생은 산속에 묻힌 저주받은 원혼이라고 했다. 그녀는 생전에 억울한 일을 겪고 숨진 후로 자신을 잊고 떠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원한을 품고 떠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었다. 하지만 성우는 이 이야기를 오히려 흥미롭게 여겼다. 그는 그 기생이 정말 원혼이라면 자신이 직접 만나 그녀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성우는 주막에 혼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기생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말렸지만 그는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깊은 밤이 되어도 주막은 조용했다. 성우는 술잔을 들어 천천히 술을 마시며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 기생을 기다렸다.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창문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 소리가 윙윙거리며 들려왔다. 그 순간 주막 문이 삐걱하고 열렸다. 그 소리에 주막 안에 있던 성우는 고개를 들었다. 문 밖으로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그 속에서 기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여전히 붉은 비단옷을 입고 창백한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성우는 그녀를 향해 당당히 말을 걸었다. 어이, 여인이여, 나를 기다린 것이요? 소문대로 그토록 무서운 기생이라는 게 사실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소. 그의 도발적인 태도에도 기생은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무시하듯 천천히 걸어 그의 앞에 앉았다. 그리고 성운의 눈을 마주보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제가 그토록 두려우시지 않으시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우면서도 간드러지게 맑았고 그 안에 알 수 없는 비통함이 서려 있었다. 성운은 웃으며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어떤 이야기든 들어줄 테니 말해보시오. 기생은 가만히 술잔을 들고 입술에 대며 먼 곳을 바라보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이곳에 묻힌 영혼이에요. 누구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요. 내가 떠도는 이유는 나를 잊은 사람들 때문이죠. 그들이 나를 잊어버린 대가로 나는 여기 이 마을을 떠돌게 되었어요. 성운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믿을 만큼 내가 겁쟁이라고 생각하오. 무슨 사연이 있든 이곳을 떠돌고 있다면 본인이 먼저 해결할 문제 아닌가? 그러나 기생은 그의 비웃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듯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술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성운은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다.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기이한 감각에 그는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응시하며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이미 해결하려 했지만 잊힌 이들을 보며 그럴 수 없었어요. 당신 역시 날 기억하지 못하는가요? 그 순간 성운의 머릿속에 기묘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가 어렸을 때 마을에서 들었던 전설 속 이야기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마을에 전해지던 기생의 전설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졌다. 왜인지 모르게 그녀의 얼굴이 나치고 그녀의 눈동자가 과거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 불안을 애써 억누르며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여. 난 그런 일에 휘둘리지 않소. 그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난 상관없소. 기생은 그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날 잊은 자들, 그들은 내 존재를 무시했죠. 나를 두고 떠난 자들, 그 대가를 치를 거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성운은 순간적으로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지더니 그가 처음 보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의 눈앞에 선 그녀는 이제 차가운 미소를 띤 채 얼음같이 창백한 얼굴과 피처럼 붉은 눈동자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성운은 두려움에 가슴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온몸이 굳은 듯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기생은 천천히 성운에게 다가와 귀에 속삭이듯 말했다. 나를 잊은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당신이 나를 기억할 때까지 나는 이곳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성운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에 붙잡힌 듯 제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점점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기생의 손길이 그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것 같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도망치고자 했지만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그의 목숨을 쥐고 있는 듯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음엔 기억할 수 있도록,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찾아오겠어요. 그녀의 모습은 점차 희미해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성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손과 목덜미에는 차가운 한기가 스며들었고 그는 그 감각을 쉽게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성운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에서 깼다. 꿈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이며 그를 부르고 차가운 손길이 그의 목을 조여오는 느낌에 시달렸다. 성운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그 기생과 관련되어 있음을 깨달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리며 결국 병석에 누워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기생의 저주가 그에게 닥쳤음을 직감했고 마을 전체에 공포가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성운이 병에 걸려 병석에 누운 뒤
마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듯한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는 기생과 마주한 이후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고 깨어나면 언제나 한기가 온몸에 가득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눈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성훈이 만난 기생의 원혼이 그를 저주에 걸리게 했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 무렵부터 마을 곳곳에서 기이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성훈과 가까운 이들이 기묘한 증상에 시달리며 병에 걸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이웃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집안에서 촛불이 꺼지지 않게 켜두어도 사방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집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가족들은 조용히 떨며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성훈과 가장 친했던 친구 중 하나였던 민수도 이상한 일을 겪었다. 그 역시 성훈이 기생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반신반의했지만 기생의 정체를 확실히 알기 위해 밤마다 주막을 찾아갔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성훈과 마찬가지로 주막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주막은 문을 닫은 뒤였고 주막 주인은 일찍 자리를 뜬 후였다. 주변은 아무도 없는 고요한 정적 속에 민수만이 홀로 앉아 기생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려도 기생이 나타나지 않자 민수는 실망하며 술잔을 내려놓고 일어나려 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그가 듣기에도 이상하게 끌리는 음색이었다. 노래는 간드러지게 들리다가도 이내 차가운 한기가 느껴지는 슬픈 가락으로 변해갔다. 노래는 마치 사람의 영혼을 홀리듯 그의 가슴속 깊은 곳을 뒤흔들었다. 그는 곧 그 노래가 주막 문 밖에서 들려오고 있음을 깨닫고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차갑고 서늘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서 여인의 모습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마치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처럼 희미하게 비추었고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비단 옷은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며 그녀의 형체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다. 민수는 그 여인이 바로 성훈이 말한 기생임을 직감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두려움이 일었지만 그는 대담하게 한 발자국 다가가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이 그 유명한 기생인가요? 소문처럼 마을을 떠도는 원혼이라면 나와 대화를 나눠보시죠. 기생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낮고 서늘한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일 뿐이었다. 그녀는 민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한 걸음씩 다가왔다. 민수는 기생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지만 동시에 묘한 공포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은 그의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것처럼 차갑고 무심했다. 기생이 민수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너희는 나를 잊었지, 나를 배신했지. 이제야 찾아와 나를 기억하려 하는구나. 그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다. 민수는 그 순간 기생의 손이 서서히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팔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숨이 막힐 듯한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자리에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기생은 계속해서 낮고 냉정하게 말했다. 나를 잊은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너희 모두가.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민수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이 갑자기 얼음같이 차가워지며 그의 피부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 순간 그는 온몸에 한기가 퍼지며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손이 점점 더 세게 그의 팔을 움켜쥐며 마치 그의 생명을 빨아들이려는 듯한 기이한 감각이 밀려왔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고통에 몸을 떨었다. 그러나 그 순간 기생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지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는 홀로 주막 앞에 남았다. 민수는 기운이 빠진 채로 힘겹게 몸을 일으켰지만 그의 팔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그 밤 이후로 이상한 병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며 침상에 누워야 했다. 마치 기생이 그의 생명을 갈취해 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후로도 민수뿐 아니라 성운의 친구들과 가족들까지 원인 모를 병에 걸리기 시작했다. 밤이면 이들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를 들었고 이상하게 차가운 손이 자신을 만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감각에 시달렸다. 병에 걸린 이들은 꿈속에서 기생을 보며 그녀의 웃음소리와 속삭임에 사로잡히곤 했다. 사람들은 점차 기생의 저주가 자신들에게 닥쳐오고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마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밤이 되면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 해가 지면 마을은 적막에 잠기고 집집마다 문을 굳게 잠갔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촛불을 켜고 밤을 지새웠고 아이들은 기생이 창밖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잠들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마을 어른들은 기생의 저주를 풀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의하기 시작했다. 장로는 사람들을 모아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오래된 전설과 기생의 원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파헤쳤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기생의 원혼을 달래거나 그녀의 저주를 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찾아낼 수 없었다. 하루하루가 지나며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갔다. 기생의 원혼이 마을을 잠식해 가는 듯 사람들은 한밤중에 들려오는 기생의 노랫소리에 겁에 질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노랫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아 마치 꿈속에서 깨어날 수 없는 악몽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소리 없는 공포에 짓눌리며 마을 전체가 한순간도 평온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서로의 안색을 살피며 밤사이 또 다른 누군가가 병에 걸려 누워있게 되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살폈다. 점차 사람들은 하나둘씩 병석에 누워갔고 그들의 얼굴은 기괴하게 창백해져 갔다. 그들이 경험한 악몽 속에서 기생은 항상 가까운 곳에서 차가운 손을 내밀며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 저주가 언제 끝날지 기생이 마을 사람들을 놓아줄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기생의 원혼이 마을을 휘감으며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병석에 눕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갔고 그들의 증상은 점점 더 기이하고 무서워졌다. 한낮에도 집안이 음침하고 춥게 느껴지는 것은 물론 낮인데도 창문을 통해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지나가는 듯한 착각에 시달리기 일쑤였다. 더는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마을 장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평생 동안 이 마을에 살면서 이곳의 전설과 이야기를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이 나이가 들면서 접한 미신들은 모두 하나같이 기생의 전설을 중심으로 얽혀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쉽게 꺼내지 않던 오래된 서책과 기록을 다시 펼치며 기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보기 시작했다. 기생이 죽기 전 이 마을에 왜 오게 되었는지, 그녀가 어떤 사연으로 여기에 묻히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다. 장로는 마을 기록을 뒤져가며 오래전 마을에 전해진 슬픈 전설을 기억해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과거에 전해졌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 이 기생은 마을에 처음 찾아왔을 때부터 아름다운 외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언제나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고 했다. 그 기생은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고 그 원한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 마을을 떠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장로는 이러한 기생의 원한이 어떤 사연 때문인지 깊이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시 기록들을 조사하면서 기생이 묻힌 장소가 어딘지 알아내기로 했다. 그 장소는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오래된 절터였다. 절은 오래전 불에 타 소실되었고 그곳은 그 후로 아무도 가지 않는 버려진 곳이 되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절터는 기생이 죽은 후 그녀의 몸이 묻힌 장소로 알려져 있었고 이후로 그곳에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기이한 불빛이 보이면 그곳에서 기생의 원혼이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장로는 결심을 굳히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저주를 풀기 위해 자신이 직접 절터에 가겠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만류하며 절터에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경고했지만
그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장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기생의 혼을 달래기 위한 제물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기생의 고통과 슬픔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할 작정이었다. 그날 밤 장로는 몇몇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길을 따라 절터로 향했다. 그들은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촛불을 밝혀들고 서늘한 밤 공기를 가로질렀다. 산속으로 들어설수록 기온은 더욱 차가워졌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주변은 음침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마치 산 전체가 그들을 삼켜버릴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두려움을 감추려 했었다. 드디어 절터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깊은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무너진 건물과 쓰러진 나무들 사이로 오래된 돌비석이 하나 서 있었다. 그 비석은 마치 기생의 무덤을 지키는 수호자처럼 어둠 속에서 우뚝 서 있었고 비석에는 원한에 갇혀 잠들지 못하는 자라는 글귀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장로는 그 문구를 읽으며 묵묵히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장로의 주변에 모여들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순간을 경건하게 지켜보았다. 장로는 자신이 준비해 온 제물을 비석 앞에 올려놓고 산속에서 기생의 영혼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기도했다. 그는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산속에 울려 퍼지도록 기도를 올렸다. 이곳에 잠들지 못하는 영혼이시여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시고 이 마을을 떠돌며 고통받지 않으시길 빕니다. 당신의 한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두 듣고 이해하고자 하오니 부디 이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고 주변을 감싼 어둠 속에서 이상한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와 제단 위에 올려둔 촛불들이 꺼져버렸고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산 전체가 움직이듯 낮고 깊은 울음소리가 산속 어딘가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기생의 깊은 한이 풀리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듯했다. 장로는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며 조심스럽게 손을 비석에 얹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기묘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기생의 기억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는 어린 기생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버려진 장면, 그리고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던 모습,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고통을 느끼고 원한을 품은 채 죽어간 과거의 기억을 보았다. 그 기억 속에서 기생은 사랑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절망과 슬픔에 잠긴 채 산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며 죽어갔다. 장로는 그 순간 기생의 깊은 슬픔과 고통이 마치 자신에게 전해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한이 얼마나 깊은지,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억울하게 죽어갔는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장로는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의 한을 풀어드리지 못했음을 뉘우칩니다. 부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마을을 다시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산속에서 짙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 안개는 천천히 장로와 마을 사람들을 감싸며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그들 주위를 맴돌았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기생의 흐릿한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다. 그녀는 장로를 내려다보며 서늘한 눈빛을 보였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슬픔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기생은 천천히 입을 열어 나지막이 말했다. 너희가 나를 이해한다면 나의 원한을 풀어주겠노라. 그러나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가 얽힌 낮고 무거운 울림으로 장로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다. 마치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한을 풀어주고자 모든 것을 전하고 떠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모습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기생의 원혼이 아직도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장로와 마을 사람들은 기생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마다 그녀를 위한 제사를 지내며 그녀의 고통을 기리기로 결심했다. 마을은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녀의 슬픔을 이해하며 기억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장로가 절터에서 기생의 원한을 느끼고 돌아온 이후 마을에는 새로운 공포와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장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기생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녀의 고통과 배신의 상처를 설명했다. 그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기생이 억울하게 죽어갔고 자신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장로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고 그제야 자신들이 기생의 비극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와 슬픔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여전히 기생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가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든 돌아와 자신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공포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다. 기생의 마지막 말은 마치 그들에게 남긴 경고처럼 여겨졌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기생의 혼을 달래기 위한 제사를 열기로 했다. 장로는 제단을 마련하고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제물을 준비했다. 마을에서 가장 귀한 곡식과 음식 그리고 향초와 꽃들이 제단에 차곡차곡 쌓였다. 그들은 기생의 영혼이 자신들을 용서하고 그녀의 원한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드디어 제사날 밤이 다가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제단 앞에 모여 촛불을 밝히고 조용히 기도하며 기생의 혼이 평화를 찾기를 빌었다. 장로는 제단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생의 영혼을 달래는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제사가 끝날 즈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바람은 마치 분노를 품은 듯 제단의 촛불들을 꺼뜨렸고 사람들은 얼어붙은 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바람이 더욱 강해지면서 주위의 나뭇가지들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바람 소리 사이로 낮고 음산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기생의 조롱이 담긴 웃음소리처럼 차갑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공포를 건드렸다. 그들은 제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의 혼이 떠나지 않았음을, 그녀가 여전히 이곳에 머물며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장로는 다급하게 외쳤다. 모두 머리를 숙이고 기생의 영혼을 진심으로 위로하십시오. 우리가 그녀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생이 얼마나 깊은 슬픔과 원한을 품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으며 그녀를 기억하고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한참 동안 이어진 기도 속에서도 바람은 잦아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다. 안개 속에서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고 그녀는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제단 주위를 천천히 맴돌고 있었다. 여인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고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여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뼛속 깊이 서늘한 한기를 느꼈고 기생이 자신을 원망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사람들의 가슴속 깊은 후회와 두려움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다. 그때 기생의 시선이 병석에 누운 성운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성운의 머리맡에 섰고 성운은 그녀의 존재를 느낀 듯 눈을 크게 떴다. 성운은 깊은 열병에 시달리며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상태였지만 기생의 차가운 손길이 그의 얼굴을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그에게 속삭였다. 너는 나를 기억하지 않았고 나를 배신했지. 이제 내가 그 값을 치르게 할 차례다. 기생의 손길이 그의 이마를 스치자 성우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떨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갔고 눈동자 속에는 공포와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기생의 한이 얼마나 깊은지,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원한을 품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성운의 곁에 있던 가족들은 그를 붙들고 울부짖으며 기생의 용서를 빌었다. 부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운이가 당신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기생은 그들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차가운 미소가 서려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약간의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성운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속삭였다. 나를 기억하라. 나의 고통을, 나의 슬픔을 영원히 잊지 말라. 그녀의 모습은 서서히 안개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고 마을은 다시금 고요에 잠겼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숨을 쉬기 시작하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제단의 촛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기생이 마침내 그들의 진심을 받아들였다고 믿었다. 그날 밤 이후 마을은 점차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다. 성운의 열병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기생의 용서 덕분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녀의 마지막 말을 잊을 수 없었다. 나를 기억하라. 그녀의 그 음성이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고 그들은 그녀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장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기생의 아픔과 원한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가 떠돌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는 매년 그녀를 위한 제사를 지내며 그녀를 기릴 것입니다. 이후로 마을은 매년 기생을 위한 제사를 열기로 했다. 제사에서는 기생을 기리는 노래와 함께 그녀가 생전에 좋아했을 음식과 술을 제단에 올렸고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의 영혼이 평온을 찾기를 빌었다. 마을의 젊은이들에게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을이 저주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잊지 않게 했다. 사람들은 기생의 원한을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녀가 겪었던 슬픔과 고통의 결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후로 마을에는 더 이상 기생의 원혼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을 꺼렸고 밤이 깊어지면 조용히 창문을 닫고 촛불을 밝히며 그녀를 떠올렸다. 기생의 저주는 풀렸지만 그들이 경험한 공포와 그녀의 마지막 경고는 영원히 마을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은 기생이 남긴 원한과 슬픔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어김없이 그녀를 위한 제사를 올리며 그녀를 기렸다.